어니걸즈 5기 데모데이 3조, 비건 없는 비건팀의 발표를 맡은 유빈입니다. 저희 조는 지역별 친환경 실천 지수를 바탕으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기 좋은 동네가 어디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발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선정 배경을 소개하고 친환경 실천 지수의 계산 과정, 분석 및 시각화, 마지막으로 결론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동네는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기에 안녕하신가요? 최근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소비자, 기업, 정부 등 다양한 곳에서 내가 사는 곳이 친환경을 실천하기 좋은 곳인지, 친환경 비즈니스를 세우기 적합한 곳은 어딘지,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야 할 곳은 어디인지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팀은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친환경 실천 지수를 만들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해 친환경 가치 소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삼아 지역별 친환경 실천 지수를 만들고 타겟에 적합한 동네를 추천해보자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지역 중 어느 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저희는 수도, 환경평가가 높은 곳, 친환경 인식이 높은 곳을 기준으로 고른 3개의 지역을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인구의 17%가 집중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는 인구 밀도가 높은 만큼 환경 오염이 심각하지만 환경 관심도 또한 높은 지역입니다. 현재 서울은 따릉이, 녹색교통 지역 지정, 플라스틱 없는 서울 등 다양한 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입니다. 부산광역시는 환경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대상 대통령상과 친환경 도시대상 저탄소상을 수상하였고 전국 최초로 녹색 산업 육성을 위한 협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입니다. 세계 자연유산의 면적 10%를 차지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연 친화적인 도시이며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생활권 내에서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정도를 알기 위해 서울, 부산, 제주의 행정구역 43곳의 시 구별 데이터를 집계한 후 20대 여성을 위한 구별 친환경 실천 지수를 만들고 타깃에 적합한 동네를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실천 지수 산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변의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16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인터뷰 내용에서 언급된 친환경 관련 키워드들을 변수 후보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친환경 생활에 관심이 있는 1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각 키워드들이 변수로 사용되기에 적합한지를 점증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률이 높은 키워드를 수집 가능한 단위로 재조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친환경 가계, 녹지, 교통, 환경 정책, 공유 자원, 재활용까지 총 6개의 카테고리와 14개의 세부 키워드를 최종 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변수들을 수집 및 분류하기 위해 데이터 테이블의 컬럼과 컬럼별 데이터 타입을 사전에 정의하였으며 데이터 스크래핑, 수작업,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6개의 데이터셋, 그리고 9,293개의 데이터를 지수 계산에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조가 정의한 친환경 실천 지수는 실천의 의미를 담고 있기에 무엇보다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서 수집한 데이터셋에서 개수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항목들을 면적값으로 나눈 뒤 각 항목별 단위 통합을 위해 정규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카테고리별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한 후 최종적으로 친환경 실천 지수를 산출하였습니다. 위의 과정을 거쳐 산출한 친환경 실천 지수는 해당 지역은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기에 얼마나 적합한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보고 계신 지도는 서울, 부산, 제주의 친환경 실천 지수를 간단히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이제 산출한 친환경 실천 지수를 바탕으로 저희 조가 진행한 분석을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 부산, 제주의 친환경 실천 지수를 순위대로 나열한 차트입니다. 지수가 가장 높은 5개 구는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산광역시 중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용산구로 한 개의 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특별시가 차지했습니다. 반면 친환경 실천 지수가 가장 낮은 5개 구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강서구, 사상구, 북구, 기장구로 모두 부산광역시의 구가 위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의 각 카테고리별 지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친환경 가계, 녹지, 교통, 환경정책, 공유자원, 재활용 총 6개의 카테고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재활용 카테고리 비율이 65.9%로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 예산과 재활용 카테고리 비율이 전체의 86.7%를 차지하는데요. 이는 환경 예산과 재활용 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카테고리를 면적값으로 나누어 지수를 계산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면적이 훨씬 넓기 때문에 면적값의 영향을 크게 받아 다른 카테고리의 비율이 낮게 나왔습니다. 지역별 카테고리를 살펴보니 서울, 부산, 제주 간에도 뚜렷하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각 지역 내에 있는 특징을 살펴보고자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친환경 실천 지수는 6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는 6차원의 데이터로 이해 가능한 범위에서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해 차원 축소를 선행한 후 클러스터링을 하였습니다. 스크립플로 확인 결과 3차원으로 축소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축소된 자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 해석이 비교적 쉬운 NMF를 사용하여 6차원의 데이터를 3차원으로 차원 축소하였습니다. 이후 K-민즈를 이용해 다양한 그룹 단위로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개 그룹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3개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NMF로 차원 축소된 3개의 축들을 정의한 후 그룹별로 축의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해석하여 각 그룹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위 과정들은 서울과 부산 모두 동일하게 진행되었으며 제주의 경우 표본이자가 클러스터링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클러스터링 진행 후 분류된 세 그룹을 카테고리별 특징에 따라 네이밍해 주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 결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철저한 분리수거가 중요한 집순이 그룹, 동네에서 모든 친환경 생활을 경험하고 싶은 친환경 올라운더 그룹, 친환경 가게에 돈줄 내주는 가치 소비자 그룹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자, 그럼 서울특별시의 그룹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서울특별시의 첫 번째 그룹은 철저한 분리수거가 중요한 집순이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재활용 지수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녹지 지수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강동구 외에 8개 지역이 이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두 번째 그룹은 동네에서 모든 친환경 생활을 경험하고 싶은 친환경 올라운더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모든 카테고리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 내에서 다양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강북구 외에 8개 지역이 이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의 세 번째 그룹은 친환경 가게에 돈줄 내주는 가치 소비자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친환경 가게 지수가 다른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소비 생활을 실천하기 좋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강남구 외에 4개 지역이 이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 3가지 그룹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자원 낭비를 참을 수 없는 제로 웨이스터 그룹, 철저한 분리수거가 중요한 집순이 그룹, 자연을 사랑하는 뚜벅이 그룹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첫 번째 그룹은 자원 낭비를 참을 수 없는 제로 웨이스터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친환경 가게와 공유자원 지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구 내에서 제로 웨이스트 샵, 비건 음식점, 도서관, 중고서점의 접근성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중구가 이 그룹에 속해 있으며 두 지역 모두 부산광역시 내 친환경 실천 지수가 1, 2인 상위권 지역입니다. 부산의 두 번째 그룹은 철저한 분리수거가 중요한 집순이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다른 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활용 지수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강서구 외에 9개 지역이 이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부산의 세 번째 그룹은 자연을 사랑하는 뚜벅이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녹지 지수가 높아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가 많은 지역이 모여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실천 지수 3, 4, 5, 6위가 모두 모여 있어 이 그룹 또한 상위권에 해당하는 그룹입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외에 3개 지역이 이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표본이 2개인 관계로 클러스터링이 아닌 카테고리별 누적합 기준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두 도시 모두 환경 예산과 재활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86.8%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두 도시 간 특징을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 누적합 차트에서 환경 예산과 재활용을 제거한 후 다시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서귀포시는 제주시에 비해 교통의 비중이 높았으며 제주시의 경우 서귀포시에 비해 친환경 가게와 공유 자원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귀포시의 경우 친환경 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친환경 라이더에게 적합한 도시이며 제주시의 경우 친환경 가게에 들리거나 공유 자원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적합하기에 자원 낭비를 참을 수 없는 제로 웨이스터에게 적합한 도시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조의 분석 목표였던 지역별 친환경 실천 지수 클러스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20대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적합한 동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에 더불어 저희의 분석은 20대 여성을 위한 제안이므로 자치군의 20대 여성 인구의 비율과 거주지를 위한 경제적 상황이 각자 다름을 고려하여 자치군의 가장 많은 주택 유형 정보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입니다. 국내에서 친환경 생활을 골고루 경험하고 싶은 친환경 올라운더 타입에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를 추천합니다. 종로구는 서울 내 친환경 실천지수 3위이며 20대 여성 인구의 비율은 16.8%로 서울특별시 20대 여성 인구 비율 평균인 6%보다 높습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 주택이 4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가게에 자주 가는 가치 소비자 타입에게는 서울특별시 중구를 추천합니다. 중구는 친환경 실천지수 전체 1위 지역이며 20대 여성 인구의 비율은 17.7%입니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약 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분리수거를 지향하는 집순이 타입에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를 추천합니다. 동대문구는 친환경 실천지수 전체 2위 지역으로 20대 여성 인구 비율은 17.4%이며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약 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으로 가볼까요? 자연을 사랑하는 뚜벅이 타입에게는 부산광역시 동래구를 추천합니다. 동래구는 부산 내 친환경 실천지수 3위 지역이며 20대 여성 인구 비율이 11.9%로 부산광역시 20대 여성 인구 비율 평균인 8%보다 높았습니다. 자원 낭비를 참을 수 없는 제로 웨이스트를 추구하는 타입에게는 부산광역시 중구를 추천합니다. 중구는 부산 내 친환경 실천지수 1위 지역이며 20대 여성 인구 비율은 12.6%로 나타났습니다. 철저한 분리수거가 중요한 집순이 타입에게는 부산광역시 남구를 추천합니다. 남구는 부산 내 친환경 실천지수 7위 지역이며 20대 여성 인구 비율은 12.9%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추천도시의 주택 유형은 모두 아파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조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가 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출한 결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의 친환경 실천 지수를 산출하였고 라이프 스타일별 도시 그룹화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실천 지수 대시보드를 구현하였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이는 대시보드는 지역별 친환경 실천 지수 및 상세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로 저희가 만든 웹사이트에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가 저희가 만든 대시보드인데요. 좌측에 보시면 친환경 실천 지수를 방사능 차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카테고리별 지수를 확인하실 수 있고 우측의 내용은 전체 인구수, 또 20대, 30대 여성 인구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연령별 인구 비율과 카테고리 내의 세부, 상세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아까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사한 43개의 지역 자치구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분석은 누구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친환경 비즈니스 창업을 앞둔 소상공인. 두 번째, 지역구별 친환경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보완하려는 지자체. 마지막으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알맞은 동네에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고 싶은 20대 여성.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저희의 분석 자료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비건 없는 비건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친환경에 관한 지역별 특징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매우 흥미롭고도 또 유용한 접근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심사위원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한 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발표에 대한 확인을 하시고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까요? 네. 최병진 상무님. 네, 먼저 상당히 저희한테 아주 어렵고 복잡한 주제를 용기 있게 선정하신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반드시 저희가 또 알아야 되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그 대시보드 형태로 그 데이터 분석한 결과라든지 방향성을 제시한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게 지금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폭넓은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수집된 데이터와 분석 과정에서 작은 오차나 일부 오차가 있다면 크게 달라 보일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조금만 더 보완된다면 또 아주 좋은 주제를 잘 분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비건 없는 비건팀의 질문을 손찬주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도시의 어떤 유형을 카테고리로 정의를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데이터에 비해서 그 정의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건너뛰는 느낌?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지금 정의한 카테고리가 데이터를 봤을 때 좀 선뜻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의하신 그 카테고리에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서 그런 카테고리 정의를 하셨는지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비건 없는 비건팀 질의응답에 응해주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가게 지수에는 저희가 비건 샵이랑 비건 레스토랑, 제로 웨이스트 샵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고요. 녹지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랑 산책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고, 또 재활용 같은 경우는 이제 비닐봉지를 분리 배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가점을 주었고, 또 재활용률이 어떤지를 저희가 포함시켜서 이제 재활용 지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자전거 대여소 수랑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개수를 포함시켰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공유 자원은 공공도서관이랑 중고서점 매장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를 포함시켜서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네, 요즘 추세상 스토리텔링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부분이 사용자나 유저들이 봤을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 개연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되는 힘이 되는 피드백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설명한 부장님. 아주 새로운 시도였던 것 같고요.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주 환경이라는 부분이 데이터가 아주 많이 있을 텐데 좀 더 이제 촘촘하게 이제 샘플링이 된다든지 분석이 되면은 좀 더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 데이터를 이제 누가 활용을 할까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봤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소상공인 뭐 지자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 한 가지 정도만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지자체랑 20대 여성, 그 다음에 소상공인을 위해서 예상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친환경 지역으로 이사 가고 싶은 20대 여성을 위해 데이터 맵을 구축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면 어떨지, 또는 우리 동네, 하나의 동네를 정해서 친환경 정책을 분석하는 서비스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